삽에서 하얀 뼈 조각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거 설마 사람 뼈? 김철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비에 젖은 텃밭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한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는데 철수 씨의 심장이 멎을 듯했죠. 천천히 돌아보니 사위 박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던 차가운 미소를 띠고서 아버님, 결국 찾아내셨네요. 그 순간 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놈이 우리 딸을. 여러분, 지금부터 20분간 절대 자리를 떠날 수 없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총 3번의 반전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경기도 한적한 마을,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이곳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올해 66인 김철수 씨, 평생을 이 마을에서 농사 지으며 살아온 성실한 농부였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철수 아저씨라고 불리며 인망이 두터운 분이셨죠. 아내 순옥 씨와는 35년간 해로했어요. 마을에서 소문난 금슬 좋은 부부였죠. 순옥 씨는 동네 부녀의 총무까지 맡을 정도로 활발한 분이었고 요리 솜씨도 마을에서 알아주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이들 부부의 유일한 자랑거리, 28살 딸 지영이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와 마을 보건소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 지영이만큼 착한 아이가 어디 있겠어. 철수 씨가 딸 자랑을 할 때면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효녀였거든요. 그런 평화로운 가정에 변화가 생긴 건 3년 전이었어요. 지영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온 거죠. 서울에서 온 잘생긴 청년 박민수였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박민수입니다. 첫 인상부터 완벽했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예의도 바르고 말도 조리 있게 잘했어요.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서울에 있는 중견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학벌도 좋고 직장도 안정적이어서 철수 씨 부부는 만족했어요. 우리 딸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 민수는 지영이와 만난 지 1년 만에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예물도 넉넉하게 준비해서 왔고 결혼 준비도 차근차근 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결혼식을 2달 앞두고 순옥 씨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여보. 철수 씨가 아무리 불러도 아내 순옥 씨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어요.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급성 신부전으로 그날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지영이는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어머니와 정말 가까웠거든요. 상을 당한 상황에서 결혼식은 올릴 수 없었기에 미루었습니다. 지영아, 우리 조금 더 기다리자. 민수도 이해해줬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장례 준비를 도와주고 철수 씨를 챙겨줬죠.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민수는 정말 완벽한 사위 후보였어요. 잠깐, 여기서 첫 번째 이상한 점이 발견돼요. 순옥 씨가 돌아가시던 날 밤 철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어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수가 집 뒤쪽 텃밭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민수야, 뭘 하고 있니? 아버님, 잠이 안 와서 바람 좀 쐬고 있었어요. 민수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철수 씨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민수의 손에 흙이 묻어 있었거든요. 혹시 뭔가 묻었니? 아니요, 어두워서 넘어졌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그냥 그렇게 넘어갔고 상을 당한 상황에서 예민해진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순옥 씨가 평소에 드시던 혈압약이 사라진 거예요. 어머니 약이 왜 없지? 지영이가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분명 반통 정도 남아 있었는데 아버지, 어머니 약 어디 두셨어요? 약? 나는 건드린 적 없는데.
민수가 말했어요. 아, 그거 제가 버렸어요. 어차피 쓸 일 없잖아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보통은 유가족에게 먼저 물어보고 버리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일 아닌 걸까요? 아니면 순옥 씨 장례를 치른 후 지영이와 민수는 결혼 날짜를 다시 잡았어요. 하지만 지영이의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잃은 충격으로 우울증이 심해진 거죠. 오빠, 나 요즘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무슨 생각? 어머니가 정말 자연사일까? 지영이의 말에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영아, 무슨 소리야. 의사도 심장마비라고 했잖아. 그렇긴 한데 어머니는 평소에 건강하셨어. 혈압약만 드시면 별 문제 없으셨는데. 지영이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계속 의문을 품었어요. 그리고 민수에게도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자꾸 텃밭을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추모 정원 만들어 드릴까요? 텃밭 정리해서 예쁘게 꾸며드리죠. 왜 민수는 이렇게 텃밭에 관심이 많을까요? 그리고 민수가 서울에 올라간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을 근처에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 서울 가니? 네, 회사 일이 있어서요. 그런데 저녁쯤 마을 입구에서 민수의 차를 봤습니다.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가장 이상했던 건 지영이의 변화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지영이가 철수 씨에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아빠, 혹시 어머니 돌아가시던 날 밤 이상한 일 없었어요? 이상한 일? 무슨? 민수 오빠가 뭔가 하고 있지 않았나요? 철수 씨는 그제서야 그날 밤 민수가 텃밭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던 걸 떠올렸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민수 오빠가 요즘 이상해요. 지영이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떻게 이상한데? 자꾸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화제를 돌리려고 해요. 그리고 지영이가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방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뭘 찾는다고?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를 찾고 있어요. 그 후 며칠 뒤 지영이는 더욱 심각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빠, 저 민수 오빠랑 헤어질까 봐요. 왜? 무슨 일이야? 민수 오빠가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아요. 지영이의 말은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핸드폰도 자꾸 확인하려고 하고 어디 가는지도 계속 물어보고. 딸의 예민함일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이상한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지영이가 철수 씨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아빠, 민수 오빠 핸드폰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뭘 봤다고? 다른 여자들 사진, 그리고 개인정보 같은 것들.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친구들 사진 아닐까? 아니,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다들 저랑 비슷한 나이의 여자들이었어요. 더 무서운 건 그 사진들이 몰카처럼 찍힌 것 같았다는 거예요. 마치 몰래 찍은 것 같았어요. 철수 씨의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혹시 민수가? 지영아, 그 이야기를 민수에게 했니? 네,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 밤 지영이는 민수와 크게 다툰 것 같았어요. 집 밖에서도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왜 남의 폰을 뒤져? 오빠가 이상하니까 그랬지. 이상하다니. 내가 이상한 거야. 그 후로 며칠 동안 지영이와 민수 사이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민수는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고 지영이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아빠, 민수 오빠가 자꾸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봐요. 왜? 제가 누군가에게 뭔가 말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점점 무서워지지 않나요?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지영이가 영원히 사라진 바로 그날이요. 저녁 8시쯤 지영이가 철수 씨에게 말했어요.
아빠 민수 오빠랑 중요한 이야기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영이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가 큰 결심을 한 것 같았죠. 혹시 헤어지려고? 아마도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때 민수가 들어왔어요. 지영아, 산책하자. 이야기할 게 있어. 민수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위협적이었죠. 저 다녀올게요. 지영이가 나가면서 철수 씨를 뒤돌아봤어요. 그게 철수 씨가 딸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1시간 후 민수만 혼자 돌아왔어요. 아버님, 큰일 났어요. 민수가 헐떡거리며 들어왔는데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옷도 흙투성이었어요. 지영이는? 우리 지영이는 어디 있어? 갑자기 울면서 뛰어가 버렸어요. 민수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편의점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밀치더니,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민수의 손톱 밑에는 흙이 끼어 있었고 신발에도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이야기했다면서 왜 이렇게 더러워졌을까요? 그날 밤부터 철수 씨의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되었어요. 경찰이 와서 수사를 했지만 지영이의 행방은 묘연했어요. CCTV에도 안 잡히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실종 신고는 접수했으니까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찰의 관심도 줄어들었어요. 민수는 여전히 좋은 사위 행세를 했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철수 씨를 도와줬죠. 아버님, 제가 계속 모실게요. 지영이도 분명 돌아올 거고요. 하지만 철수 씨는 민수를 보면 볼수록 의심이 커졌어요. 특히 민수가 텃밭을 정리하려고 할 때마다 이상함을 느꼈죠. 아버님, 여기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민수가 유독 신경 쓰는 곳이 있었어요. 어머니 순옥 씨가 생전에 가꾸던 작은 화단 근처였죠. 여기 땅이 너무 질어서 위험한데 시멘트로 발라드릴까요? 왜 민수는 그 자리를 그렇게 없애고 싶어 할까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역겨운 썩은 냄새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뭔 냄새지? 처음에는 동물이 죽었나 싶어서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비가 오는 날에는 냄새가 10배는 더 심해졌어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뭔가 썩어가고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철수 씨는 매일 딸을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민수는 여전히 일주일에 3번씩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요. 하지만 철수 씨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특히 냄새가 점점 심해질 때마다, 민수가 더 자주 텃밭 정리를 제안할 때마다, 아버님, 이번에는 정말 정리해드려야겠어요. 냄새도 나고 포크레인 불러서 깔끔하게 파고 새로운 흙으로 채워드릴게요. 민수가 그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던 어느 날 철수 씨는 우연히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민수가 놓고 간 가방에서 이상한 것들이 나온 거예요. 다른 여자들의 사진, 개인정보, 그리고 지영이가 말했던 것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이게 뭐지?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모두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그리고 몰래 찍은 것 같았죠. 더 충격적인 건 그중 몇 명은 신문에서 본 실종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 2년 전에 실종됐던 이 여자는 4년 전에. 철수 씨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수, 이놈이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라. 그날 밤 철수 씨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기로 한 거예요. 그날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어요. 민수는 또다시 부산 출장을 간다고 했지만 철수 씨는 이번에는 속지 않았어요. 분명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새벽 2시, 철수 씨는 비옷을 입고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텃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오래된 삽을 들고 텃밭으로 가는데 냄새는 정말 심해졌습니다. 3년 동안 맡아왔던 그 역겨운 냄새가. 지영아, 설마 여기 있니? 삽질을 시작했어요.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에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한 삽, 두 삽. 손에 물집이 잡히고 온몸이 흠뻑 젖었지만 30분이 지났을 때 삽이 뭔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뭐지? 손으로 흙을 걷어내자 1000조각이 나왔어요. 지영이가 마지막에 입고 있던 원피스 조각이었죠. 더 파내자 하얀 뼈 조각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영이의 십자가 목걸이까지. 지영아, 내 딸 정말 여기 있었구나. 철수 씨의 눈에서 피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3년간의 궁금증이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해결된 순간이었어요.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하얀 뼈들이 섬뜩하게 드러났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버님, 결국 찾아내셨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철수 씨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사위 박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에는 큰 삽을 들고 있었죠. 내가 정말, 네, 제가 그랬어요. 민수가 너무나 담담하게 인정했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왜 우리 지영이를? 지영이가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거든요. 민수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어요. 어머님 일도 알아챘고 제 과거도 의심하기 시작했죠. 철수 씨의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내 아내도 네가? 어머님은 정말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지영이는 계속 파헤치려고 했거든요. 민수의 고백이 더욱 충격적으로 이어졌어요. 저는 이런 일을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철수 씨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어요. 부산에서 2명, 대구에서 2명, 그리고 여기서 2명. 몇 번이나 한 거야? 솔직히 말해드리자면 정확히는 6번이요. 댁따님이 6번째네요. 당신까지 성공했으면 7번째였을 텐데 아쉽네요. 알고 보니 사위는 연쇄살인범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이미 6명이나. 왜 그런 짓을? 재미있어요. 사람들이 절 믿고 의지할 때, 그리고 배신당했다는 걸 깨달을 때의 그 표정이. 민수의 눈빛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도 이제 그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철수 씨가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민수가 더 가까이 다가왔죠.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끝날 테니까요. 바로 그 순간 철수 씨가 가슴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박민수 아니, 네 진짜 이름이 뭐든 간에 너의 모든 말이 녹음됐어. 작은 녹음기였어요. 뭐라고? 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철수 씨가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쯤이면 경찰들이 도착했을 시간인데. 바로 그때 경찰이다. 손들어. 사방에서 경찰들이 우르르 나타났어요. 폭우 속에서도 완벽하게 포위했죠. 어떻게 알았죠? 당황한 민수가 물었어요. 처음부터 의심하고 있었어. 내가 3년 동안 연기한 만큼 나도 3년 동안 준비했다. 철수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박민수, 아니 이창호. 연쇄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천둥 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어요. 민수 아니 이창호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이렇게 당할 줄은. 내가 우리 지영이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경찰차가 사라진 후 텃밭에는 철수 씨 혼자 남았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땅에는 지영이의 뼈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지영아, 아빠가 많이 늦었지? 미안해 우리 딸. 철수 씨는 무릎을 꿇고
딸의 유고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어요. 이제서야 내 억울함을 풀어줬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구했단다. 법정에서는 충격적인 진실들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이창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수사 결과 이창호는 지난 8년간 총 9명의 여성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었어요. 피고인은 가짜 신분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뢰를 얻은 후 계획적으로 살해했습니다. 철수 씨는 법정에서 이 모든 진실을 듣고 다시 한번 경악했어요. 더 소름 끼치는 건 이창호가 철수 씨 곁에 3년이나 머물렀다는 거예요. 다음 목표를 찾기 위해서였던 거죠. 만약 김철수 씨가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것입니다. 판사의 말에 법정에 있던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철수 씨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 덕분에 우리 딸도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지영이와 순옥 씨는 이제 마을 공동묘지에서 나란히 편히 쉬고 있어요. 철수 씨는 예전 텃밭자리에 아름다운 추모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하얀 장미와 코스모스가 피어나는 작은 정원이요. 여보, 그리고 지영아, 오늘도 인사하러 왔어. 매일 아침 7시 철수 씨는 정원에서 딸과 아내에게 말을 걸어요. 늦어도 너무 늦어서 정말 미안해. 거기서는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나도 곧 따라갈게. 정원 한가운데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사랑하는 딸 지영이와 아내 순옥이를 기리며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마을 사람들도 가끔씩 찾아와 꽃을 놓고 가요. 철수 아저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안전해졌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철수 씨의 새로운 역할과 보람. 얼마 전 다른 지역에서 편지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3년 전 딸을 잃은 아버지입니다. 뉴스를 통해 아버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연쇄살인범 때문에 우리 딸도. 하지만 아버님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 딸을 제대로 보내줄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가 벌써 수십 통이나 왔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보겠습니다. 아버님이 보여주신 용기를 본받겠습니다. 철수 씨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철수 씨는 이제 지역 경찰서에서 특별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미제 사건 가족들을 상담해주고 수사에 도움을 주는 역할이죠. 김철수 상담사님,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을 더 자세히 조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철수 씨의 경험과 직감이 다른 사건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철수 씨의 조언으로 해결된 사건만 18건이나 돼요. 아버님이 저희 아들을 찾아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철수 씨는 생각해요. 지영이가 하늘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100% 신뢰해서는 안 돼요. 특히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 과거를 잘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이런 무거운 주제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대단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더 잘 챙겨주세요.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을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내일도 또 다른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